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긴축 우려도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져가면서 어두운 분위기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겨우 지켜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 가깝게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힘든 양상이었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이 진짜 발생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우려감으로 주변국도 함께 모두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리스크가 증시로 이렇게 밀려 내려앉으면 보통은 이 안전자산 심리 선호가 강해져서 오르곤 했는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많이 밀렸고요. 전일 대비 7원 40전 밀려 1,19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 주통에서 오늘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키워드로 움직인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을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품 가격 급등과 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산주가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외 에너지 공급 대란 우려감으로 인해 그 반사 수혜를 얻은 쪽이죠. 이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쇼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원자재 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오늘장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외식 물가 상승과 또 그 업계의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식품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오늘 거래를 마쳤지만 주말에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 전제 우려감으로 어느 정도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시장 전체 흐름 살펴보면서 남은 이 한 주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시황 선생님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화면 속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A3333 알파벳 소문자 A 하고 숫자 3 4번만 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채팅 가능합니다. 이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띄어쓰기 하고 시황선생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요. 참여 코드는 같습니다. A 그리고 3, 4번만 검색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장중 대비 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을 때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뉴스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들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알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노란톡 통해서 반재혁 대표님과 24시간 소통하면서 이런 힘든 장 대비 전략 바로바로 뉴스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방송 중에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그 종목명 공개 그리고 이름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도 대표님께서 직접 이곳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에서 제가 또 공개하는 그 시크릿 종목도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또 시크릿 종목 공략해 주셨는지 그 종목들 어떤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은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 살펴볼 텐데요. 에브리 보십니다. 에브리봇 무려 128%의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 LG 이노텍 120%, 알루코도 76%입니다. 그리고 그 외 키다리 스튜디오, 동진 세미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탄탄한 이렇게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세 자릿수대 그 에브리봇, LG 이노텍, 알루코를 빼고도 그 나머지 종목들이 무려 평균적으로 30%대의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장 속에서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공략했던 시크릿 종목은 탄탄한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시크릿 종목의 상승률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월 28일에 공략했던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16%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 1월 10일에 공략했던 휴니드,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장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휴니드는 18%대 가까운 상승 보이고 또 대주전자 재료 역시 12%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YG 엔터테인먼트도 무려 30% 가까운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그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 전략까지 대표님이 이곳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보이시는 이곳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A3333 소문자 알파벳 A하고 숫자 3 4번만 치면 바로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 톡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입장만 하시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종목명보다 중요한 대표님이 딱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타이밍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이런 시크릿 종목, 요즘 같은 힘든 장 여러분의 포트에 꼭 담아서 든든하게 한번 시장 대비 전략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2월은 여러분 28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2월 24일입니다. 벌써 절반이나 지난 건데요. 사실 1월이 너무 힘들어서 2월 조금 기대했는데 2월도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그 흐름을 파악해야 나의 포트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2월 달의 후반에 대한 어떤 전략들, 3월에 대한 대비 전략들도 세울 수 있을 텐데요. 그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 더욱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주식투자의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1월장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2월 많이 좀 기대를 했었고요. 근데 2월 좀 그래도 초반에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올라갈 만하면 누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주말에 미국 시장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아주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보실 만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외인들이 그래도 막판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막판에 좀 매수를 했고요. 막판에 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보기에는 기관하고 외인하고 쌍매수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외인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지 않아서인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에 질려있다. 시장이 파랗게 질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보기에는 양매수입니다만 그 매수가 좀 크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양매수예요. 쌍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개인들이 공포감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니 저 21세기에 무슨 전쟁, 그것도 사실 거의 우크라이나면 유럽이죠. 유럽에서 전쟁이라고 하면 좀 고개가 좀 갸우뚱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내 있었던 이야기고요.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필 이것이 지금 더 크게 문제가 불거지고, 그리고 어떤 뉴스에서는, 매체에서는 2월 16일 수요일까지 아예 날짜까지 지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2월 16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첩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실제로 벌어진 일이 거의 2월 16일인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크진 않다. 그렇지만 시장은
공포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들도 사실 지금 수익 나서 지금 매도하는 거 아니죠. 공포입니다. 공포가 오늘 내일 아마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수요일까지는 일단 보기 봐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무슨 근거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거 없이 내지는 않았겠죠. 보통 뭐 도박에서 뭐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블러핑 저기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편한 것은 뭐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누가 이게 매체에서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블러핑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쌍매수긴 합니다만 시장은 전쟁으로 인한 공포감 때문에 좀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늘 요거 하나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 기금이 오래간만에 자기 역할을 좀 했다. 제가 이제 기금이 엔솔의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시장이 좀 빠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욕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금을 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보기에는 쌍매수지만 우리 개인들의 어떤 공포감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과 하고 내일 결과는 수요일이죠. 그렇죠? 수요일 날 열어봐야 수요일 날이 지나봐야 이것이 참이든지 것이든지 밝혀지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포감이 좀 더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외인들의 매수가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매도세였어요. 사실은 조금 매도가 좀 더 강했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러 환율이 갑자기 1200원대까지 올라가다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까까지 봤을 때는 195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더 이후로 더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동 중이어서 제가 그것 좀 확인 못했습니다만 지금 뭐 엔화가 좀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엔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좀 더 약세가 되고 이제 그것에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인들의 어떤 수급 현상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금융 수제도 오늘은 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크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죠. 평상시보다는 거래량이 좀 크진 않았어요. 그냥 공포감에 의해서 그냥 눌려버리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연기금이 오늘 엄청 많이 매수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대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매도가 많지는 않다. 거래량이 크지는 않았다. 그냥 시장이 굉장히 소강 상태, 좀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1세기의 전쟁이라니 그것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전쟁, 그죠? 네. 그리고 코스닥도 어쨌든 뭐 외인하고 기관에 오래간만에 간만에 또 금융투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죠? 매수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강 상태에서 짓눌림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와 함께 많은 종목들이 좀 빠지는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요. 네, 달러 환율이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마다 1195원이었습니다. 1195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엔화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당사국이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무엇인지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갔다는 측면에서는 외인들의 수급에 좀 개선의 여지는 좀 있다.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수유 그죠? 석유값입니다. 석유값이 1년치를 보면 60달러에서 80달러 거의 60에서 80 사이로 적정선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서는 좀 올라갔을 때는 계절적인 수요죠. 겨울이 들어오면 천연가스, 도시가스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했는데 지금 1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93달러였어요. 아까는 원래 93달러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내일하고 모레면은 100달러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필 아직 겨울이잖아요. 그죠? 아직 석유하고 천연 도시가스가 많이 필요한 계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더 타격이 크고요. 석유가, 유가는 곧 뭡니까? 물가랑 관련이 되죠. 물가하면 또 뭡니까? 인플레랑 그렇죠? 인플레랑
관련됩니다. 그 인플레 때문에 뭐가 됩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죠. 사실 석유값만 유가만 잡혀도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인플레도 좀 잡히고요. 그러면 금리도 물론 뭐 올리는 건 기정사실입니다만 조금은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값이 60에서 80 정도로 유지되다가 지금 거의 100달러를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지금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오늘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가 우리가 대체 에너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풍력, 그다음에 저 태양광, 그다음에 뭐 원자력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핵융합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이 석유와 도시가스를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계절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때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불거지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일단은 2월 16일 날 일단 날짜까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긴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아무래도 오늘하고 내일 공포가 좀 극대화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굉장히 좀 시장이 얼어붙었죠. 공포입니다. 그러면 공포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많지 않고 거래량 많지 않고 그냥 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석유값이 잡혀야 유가가 잡혀야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요. 물가 안정이 되면 뭐 인플레 당연히 그렇죠. 같은 얘기니까 물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금리 문제도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이제 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3월이 되면 일단은 석유하고 도시가스의 재고량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우리가 석유하고 도시가스 덜 쓰게 되죠. 그럼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뭐 제가 벌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은 좀 더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2월 이제 중순 들었습니다. 그렇죠? 2월 중순이고 아직 어떻습니까? 석유하고 도시가스 더 써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충격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거래량 없이 짓눌리는 공포에 의해서 전쟁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짓눌리는 그런 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가만 잡히면 그렇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3월이 돼야 이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은 인플레도 조금은 좀 잡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문제죠. 이건 뭐 러시아 뭐 하도 답답해서 어제 러시아 지수랑 우리나라 코스피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비슷했어요. 많이 비슷했고.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1월 막판에 거의 뭐 바닥 찍고 다시 좀 돌리는 흐름이었다가 다시 좀 오늘 좀 빠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공포에 의해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은 뭐 항상 뭐 우리가 쌍바닥 찍고 가는 그런 패턴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생각에서는 뭐 당연히 바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 공포에 의해서 눌리는 장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선은 좀 지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은 코스닥이 더 안 좋죠. 코스닥이 최근에 더 안 좋습니다. 올라올 때는 더 많이 좋았습니다만 빠질 때 더 많이 빠지죠. 항상 가벼운 종목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 지수도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좀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지를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미국 시장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지지선은 있습니다만 이제 금요일 날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16일 날이라고 기사에서도 나왔으니까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이제 보겠죠. 일단은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 전쟁 21세기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붙는다라고 하면 일단 이건 뭐 세계 대전이죠, 그렇죠? 세계 대전이고 과연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어떻게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사실은 아까 뭐 제가 석유값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석유와 관련된 산업들이죠. 러시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석유 수입하는 나라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으로 해서 이득 보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인데 서로 그렇죠? 물러서질 않죠. 이득 보고 있으니까 물러설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석유와 도시가스가 덜 필요하게 되는 날이 좀 따뜻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는 뭐 물러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고요. 일단 어쨌든 뭐 지수는 뭐 미국 시장도 나쁜데 근데 과연 뭐 미국에서도 과연 이 사태를 마냥 달궈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일부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좋겠습니다만 근데 누구도 원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뭐 일본 시장도 많이 좀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일본도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대만이 뭐 진짜 대만 하늘이 뭐 대만을 많이 돋고 있다, 그렇죠? 아시아국에서 이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22년도 뭐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중국이 좀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우리보다는 뭐 나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은 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지금 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대형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은 간만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바이오 종목을 딱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빼면 사실은 이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그냥 공포에 의해서 눌려버리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이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보면 여기도 헬스케어 쪽 그렇죠? 펄어비스 그다음에 LNF 이렇게 가끔 근데 이런 종목 위메이드도 뭐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또 워낙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좀 반등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저희가 딱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장에서도 또 올라오는 또 종목들은 있죠. 그런 종목들 제가 같이 한번 좀 보시고요. 사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언급했던 종목들이 오늘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뭐 아까 이제 뭐 어제도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관련해서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종목은 그 중에서 제가 골라봤고요. 노란톡 실시간 상황하고요.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코드에 대한 정정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A3333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A4444로 참여 코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 A4444로 열려 있으니까요.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소문자 A 그리고 숫자 4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네, 앞서 교육에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짚어주셨는데 놓치신 분들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화면 속 보이는 노란톡 입장만 하면 방송이 끝나고도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시황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입장해서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잡고 그 흐름을 통해서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정을 해드릴 게 아마 3시 반 기점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조금 밀리다가요. 지금은 또 1,197원으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서 그 밖에도 관련된 뭐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서 고스란히 다 못다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입장해서 곧 공개되는 시크릿 종목까지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대표님 만나서 교육 들어볼게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계속 환율이 뭐 널뛰기라고 한다고 하죠. 널뛰기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환율도 그렇고 이게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날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환율은 굉장히 좀 비교적 무겁게 움직이는 편인데도 이렇게 급등 좀 널뛰기 하는 거 보면 다들 이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좀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또 뭐 종목들도 뭐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도 있었죠 오늘.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쁘지 않은 게 좋죠 사실은. 네, 나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뭐 지금 뭐 1.6% 빠졌다고 해도 그래서 종목은 뭐 네, 6만 원까지 뭐 다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급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런 어떤 수급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좀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매도가 지난주에 금요일 매수했던 거를 그대로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인들도 그래서 투자할 때 좀 아직은 정확히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근데 간만에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대신에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또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안 맞춰주면 기관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연기금 간만에 오래간만에 칭찬했는데 연기금이 오늘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도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연기금이 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플링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요즘은 금융투자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어쨌든 뭐 다른 종목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워낙 종목이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제가 삼성전자 옛날부터 그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건 지금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딱 보시면 뭐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통 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1파 상승한 다음에 2파 좀 조정받고 그다음에 3파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뭐 이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아주 그냥 뭐 맹신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파, 2파, 3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뭐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양봉인 것 자체도 사실은 크죠. 그래서 뭐 대형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근데 요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인들과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사실 요즘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수급이 좋으면 다 종목들 다 잘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솔직히. 근데 하이닉스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조금만 언급드리면 여기서 반등 나왔던 이유가 그렇죠.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쭉 우상향했던 것은 낸드 플래시 사업부에 인수를 해서 어쨌든 2022년도에도 SK 하이닉스는 좋을 거야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아쉬웠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보다 배당이 좀 적죠. 배당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렇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런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V자 형태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외인들도 되게 환호하고 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적도 좋지만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좀 카카오가 조금 좀 빠지긴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금요일날 카카오가 좋았죠. 그래서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배당을 더 많이 확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면 왜 우리가 우리 시장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아질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착한 기업,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뭐 방송을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사 주가를 올리시고 싶으면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그러니까 대주주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소액주주들도 같이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이 반응하겠죠. 어쨌든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대형주주 중에서는 가장 수급과 차트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반도체도 올해 물론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뭐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뭐 올라가서 걱정은 되지만 반도체는 계속 부족하고 있죠. 부족합니다. 계속 부족한 상태이고 올해도 업황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죠. 게다가 낸드 플래시 사업부까지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늘 뭐 연기금 오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보험, 오늘 금융투자, 투시까지 거의 뭐 웬만한 기관들이 그러니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좀 최근에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제가 이번 주 핫 키워드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떤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가치주죠. 원자재,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리오프닝은 사실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리오프닝도 사실 뭐 약하진 않았어요. 약하진 않았고 그다음에 방산과 원자재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사실 이 종목도 어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2월 16일 날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뭐 지금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이 개인 이 종목의 어떤 실적과 이거는 상당히 조금 약간 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가스 또는 천연가스 이게 이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가변 종목 위에서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GSE라는 종목인데 도시가스 관련주죠. 원래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예전에 접했을 때는 연말에 배당 많이 주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좀 찾아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배당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올라갔었고 최근에도 올라갔었고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거래량도 좀 많이 트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뭐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GSE에 대해서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저도 너무 길게 보지는 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길게 보지 말라. 왜냐하면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종목이고 해서 이럴 때는 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진단 키트하고 리오프닝 중에서는 진단 키트는 좀 짧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주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잘못하면 이게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전쟁 난다고 했는데 안 났어. 그럼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아직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가스도 많이 써야 되고 석유도 많이 써야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심을 좀 하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 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외인하고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도 여기서 좀 뛰었어요. 좀 뛰었고 그래서 또 수급도 들어왔고. 그래서 뭐 이분들이 이게 외인이라고 이렇게 찍긴 하지만 누구 뭔지 모르죠.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크게 저 한 번 더 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은 좀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네. 근데 워낙 가벼운 종목이라서 그렇죠. 150만 주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150만 주 그리고 또 뭐 기관도 같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차익실현하는 게 보통인데 아무래도 뭐 조금은 당분간은 이 종목이 좀 갈 거라고 예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 상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그램까지 좀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한국 석유도 어제 말씀드렸죠. 뭐 최근 뭐 비슷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뭐 지금 뭐 여기서 한번 그렇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그죠 유가가 또 계속 올라요.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좀 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슈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유가가 좀 잡혀야 이제 물가가 잡히고 인플레가 또 좀 그렇죠. 잡힐 텐데, 그죠? 그래야지 금리 인상도 조금 부담이 좀 덜 할 텐데요. 근데 조금, 우리 바람과는 반대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가를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큰 손들이시겠죠. 그런 분들이 좌지우지하는 이게 석유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좀 옛날부터 이럴 때부터 좀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럴 때 넉넉고 이제 보고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역시 오늘
한국 석유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서는 뭐 보시면은 여기도 외인들이 뭐 외인이라고 찍힘이긴 합니다만 알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GS는 그래도 상한가 찍었는데 여기는 이제 꼬리 달렸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좀 매도,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매수한 거 좀 매도하게 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거죠. 그죠? 2월 16일 날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누구도 모릅니다. 노바디 노입니다.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노바디 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자신 있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끌어올리지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세력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도 있고 그렇지 좀 않은 종목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지금 뭐 석유,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석유 유가만 잡혀도 그죠? 요거 채굴하는데 여러 가지 뭐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럭을 굴리더라도 트럭을 움직이더라도 석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이 있는 거고요. 물가의 부담은 곧 인플레이션. 그렇죠? 지금 뭐 CPI가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 뭐 유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할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석유가가 유가가 잡혀야 인플레도 모든 게 만사가 순조로워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요, 전쟁이 실제로 난다기보다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서 무기화하는 자원 전쟁이죠. 무기화하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이게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알루미늄 가격 급등해가지고 물론 이 종목 예전에 한번 이제 크게 시세 좀 났는데 좀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알루코 지금 드린 종목들은 다 가변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금요일에는 뭐 외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좀 매도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차익 실현했던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고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풍산은 사실은 뭐 이렇게 소형 종목이 아닙니다. 풍산은 소형 종목은 아닌데 우량 종목이죠. 구리 관련주고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지금 121선 위로 올라올 뻔했는데 딱 여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아까 뭐 한 7, 8%까지 올라갔다가 풍산은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 뭐 풍산하고 대창하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둘 다 오늘 좀 굉장히 시세가 강했습니다. 구리, 알루미늄, 이게 원자재 관련된 부분, 석유, 도시가스. 그래서 다 물가랑 또 다 관련이 있네요. 참 요즘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속이 탄데 일단은 뭐 석유값만 잡혀도 유가만 잡혀도 조금은 좀 편해질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풍산도 근데 풍산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방산주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전쟁하면 또 아무래도 방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볼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풍산은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죠. 원래 또 우량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철금속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량주도 많이 있는데 풍산이 오늘 좀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연기금이 사모펀드 뭐 그렇죠. 그다음에 투신도 요즘 많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우량하고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시크릿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을 때 어떤 자원을 무기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토류라고 들어보셨죠? 토양 속에서 굉장히 희귀한 금속을 히토류라고 하는데 히토류가 사실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뭐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좀 조용히 있겠지만 뭐 러시아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왠지 중국도 무기를 그러니까 자원을 무기화해서 그래서 수출을 뭐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할 때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올 뻔했습니다. 좀 올라가려다 느리는데 보시면 앞전에서도 이 종목도 역시 가벼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지금 무거운 종목을 지금 막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가변 종목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볍습니다. 네, 1,000억대고요. 근데 매출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나와요. 사실은 조금 약간 저평가인 면도 없잖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뭐 자원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수 들어왔고 그리고 네, 역시 뭐 제가 뭐 종목이 요즘은 뭐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으면 좀 막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죠.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매출이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영업의 이익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회사에서 물론 영업을 잘해서 이익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영업의 이익이 많다는 것은 자산이 많다는 얘기죠. 어디 뭐 투자했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급등했었을 때도 보면 예전에 그 불스원샷.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가지신 분들 불스원 들어보셨죠? 거기에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에 폭등했을 때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이유가 그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매출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소형 종목 치고는 굉장히 높고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관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 언제 오르나요? 라고 또 근데 시멘트도 종목이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벼운 종목이니까 비중을 좀 크게 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좀 비중은 좀 크지 않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번 주 전략에 대한 그 종목 섹터,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이 원자재 그리고 방산 리오프닝주 짚어주시면서 또 관련된 원자재 또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오늘의 시크릿 종목 세 글자고요. 대표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게 뭐 갈수록 시장도 이렇게 힘드니까 주식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주식하시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한순간 꼽자면 혹시 생각나는 네, 순간 있으실까요? 가장 어려울 때 행복한 거를 찾으시네요. 네, 반대로. 그래서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리면 언제일까요? 아까 제가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지향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쵸? 빨리 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종목들이 좀 약간 좀 이런 종목 잘 갔으면 좋겠는데 좀 잘 움직이면은 굉장히 좀 그때는 좀 좋죠. 사실은 뭐 그게 딱 그렇습니다. 맞아 떨어질 때 그렇죠. 네. 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게 딱딱 맞았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하시면 저는 반대로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이니까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작년 6월, 7월 정도에 3,300 시대가 있었어요. 네. 코스피가 3,300까지 갔을 때 뭐 그때는 워낙 풍년이라 어떤 씨앗을 뿌려도 그저 잘 자랐더랬다라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요즘 같은 시장이랑 또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그때가 오히려 진짜였나 싶더라고요. 유니콘 같아요. 네. 어, 유리코 같은. 네, 실전은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래서 까마득한 그 3,300 시대를 제가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본 사람은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3,300을 겪었던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담아서 다시금 그런 시대에 오라고 제가 오늘은 유니콘으로 한번 힌트 드려보겠습니다. 유니콘 등에 올라타고 싶네요. 여기서 오늘의 세 글자 시크릿 종목 찾아볼 수 있고요. 종목 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전략, 이 종목 어떻게 전략 딸 수 있는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보이시는 여기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A4444입니다. 그럼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는데 그 링크가 여러분 이곳에서만 공유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더 많은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그 정확한 전략 타이밍 대표님과 함께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전략 마무리를 해볼까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네, 힌트 너무 다 와닿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물론 식품주도 이제 그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그게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유명한 록히드 마틴인데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우리는 방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방산 종목들을 꽤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전쟁 광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솔직히 남일 같지 않죠.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뭐 당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에 지금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거기서 참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좀 스스로 지키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방산 종목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공격보다는 사실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로키드 마틴 뭐 최근에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럼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짐으로써 석유 쪽도 좋고 이렇게 방산 쪽도 좋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안 좋으니까 조금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 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학적인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뭐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경제학적인 어떤 증시적인 점에서는 조금 밸런스를 좀 맞춰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로키드 마틴 뭐 최근 10년 월봉인데 굉장히 좀 흐름이 좋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오늘은 뭐 한일단조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일단조 굉장히 오늘 급등세였다가 오후에는 살짝 좀 빠졌습니다만 한일단조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작은 종목들이에요. 큰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작은 종목, 테마 종목들이 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뭐 그 방산하면 또 방산 테마주 하면 또 빅텍이 빠질 수 없죠. 빅텍, 스페커 이런 종목들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서도 그래서 전쟁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소형 종목들이니까 비중을 많이 싣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주도 사실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절대 약하진 않죠. 그래서 뭐 제가 지지난주 시크릿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했는데 굉장히 흐름 좋았죠. 굉장히 흐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대표 엔터테인 아티스트죠. 이게 블랙핑크가 이제 2월에 뭔가 이게 좀 활동을 재개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오미크론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약간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누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느 정도 주가는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직은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렇죠. 역시나 연기금이 이렇게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때가 되면 여기도 좀 훨씬 더 많이 좀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리오프닝 중에서 뭐 롯데 관광개발 또 이렇게 여행 겸 또 뭐 카지노 뭐 관련주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시황 짚어주시면서 또 이번 주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 그 섹터를 또 선별해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크릿 종목 그 전략이니까요. 꼭 입장해서 대표님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A4444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 보이는 노란색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고 그 링크 이곳에서만 공유되니까요. 그 교육을 통해 전략까지 꼭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장을 계기로 또 이번 주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전략으로 이번 한 주도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